사실 오늘 새벽 3시 반에 FOMC 열리죠.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두 가지. 뭐였죠? 자, FOMC 내일 금리 발표. 동결 여부보다 파월 메시지 주목. FOMC 관련해서는 이따가 시간을 좀 따로 빼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릴게요. 짚어드리고 월가 최고 강세론자마저 S&P 500 전망치를 하향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번 연말이랑 내년 상반기 미국 증시 분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하방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연초부터 뷰를 딱 정해놓고 갔죠. 우리 연초 뷰가 어떤 거였죠? 상고 하 뭐였죠? 상고 하 저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빠진다 했는데 우리 미국 증시는 지금 월가의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변수가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서 기사들이 쭉 나왔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아직 11월 이제 11월 오늘 첫째 날입니다. 1일 11, 12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우리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1월 달에 현물 ETF가 될지 안 될지 그게 판가름이 나겠죠. 만약 된다 그러면 가격 상승이 좀 유의미할 거고 만약 되지 않는다 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밑으로 좀 빠지겠죠. 그래서 이번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저번 주에 코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억나시는 분? 사실 오늘 새벽 3시 반에 FOMC 열리죠.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두 가지 뭐였죠? 그렇죠. BOJ 채권. 스티브 베이케이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스티브 백님 맞죠? 멤버십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한 거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요 두 가지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요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재무부가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인이슈가 개인적으로 이거 시장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발행하겠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반대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발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재무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세금을 좀 이렇게 재정을 공급한다던가 얘네들이 이제 발표를 할 때 국민들 좀 민심이 안 좋거나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번 분기에 발표할 것들은 조금 낮춰. 그래놓고 눈치 보고 다음 분기에 발표 찍어야 될 국채 발행액이라던가 부채를 살짝 올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분기랑 다음 분기에 발행하는 재무부 국채 발행액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시장에서 예상한 금액이 8,520억 달러입니다. 4분기에 발행하는 금액이. 근데 재무부가 발표한 게 7,760억. 거의 한 7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줄였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7월 말에 미국 재무부에서 3분기 국채 발행 딱 발표하고 나서 그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였어요. 근데 중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에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은 있었지만 그거 제외하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4%에서 5%까지 1%가 올랐어.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야, 국채 발행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채권 매도세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재무부가 왜 4분기 국채 발행 금액이 왜 예상보다 낮았을까? 우리는 생각보다 좀 많이 발행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많이 발행은 안 했네. BOJ, 그렇죠. 일단 첫 번째,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섣불리 많은 양의 채권을 발행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 4%에서 5%까지. 7월 말에 우리 3분기 발행합니다. 이만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발행하니까 4%에서 5%까지 올라가. 이번에도 많이 발행한대. 그러면 5%에서 6%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국채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 떨어지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미국 GDP 발표됐죠.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4.9% 나왔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4.9% 나왔다는 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소비가 저렇게 나오고 경제 성장률이 나와? 거들 거 많겠네. 세수 창출이 뒤집어지게 들어오겠네. 그럼 굳이 재무부 입장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 그럼 국채 발행 많이 할 필요 없겠죠. 괜히 시장에 무리하면서까지. 이해되셨나요? 굳이 많이 발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금 들어올 게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분기 GDP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세수 창출 이런 것들 다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적게 발행을 했다. 그리고 얘네들 웃긴 게 뭐냐면 내년 1분기 발행하는 금액도 발표를 했는데 JP모건에서 이번에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재무부가 6,980억 달러 정도 발행할 것 같다. 그 정도 발행할 것 같다라고 그 전망을 했는데 얼마 발행한다 했을까? 시장은 6,980억, 7천억 달러인데 재무부가 8,160억.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한 1,100억 달러 정도 더 높게 발행한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 그럼 이번에 4분기 때 적게 발행한 거랑 내년 1분기 때 발행하는 거랑 합치면 개긴 독인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 코인이슈가 말씀드렸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국채금리 국채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살짝 줄였다가 내년 1분기에 많이 찍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부 국채 발행. 그리고 중요한 거는 6분 뒤 9시 반부터 이제 뭐가 발표가 되냐면은 이제 언제 발행을 할 건지, 언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몇 년물, 단기인지 장기인지, 몇 년물짜리 요거. 그래서 국채 경매 규모라던가 종류라던가 그리고 분기별 차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9시 30분부터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거고 오늘 미국 증시에 이거 보시면 되고 아마도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건 없어 보여요. 대신 뭐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것 좀 지켜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자, 금리 고공행진 속에 미국 국채 발행 계획 발표 앞둬 장기채 규모 주시. 요거는 우리 말씀드렸던 거죠. 재무부. 자, 바이든이 아주 곤경에 처해 있죠. 이스라엘 편 만든다. 아랍계 미국인 바이든 지지율 59%에서 17%. 지금 바이든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중동 전쟁 때문에 뭐 지정학적 위기도 그렇고 아니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최근에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36%인가 7%인가까지 역대 최저치를 지금 갱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어떤 분이 그 댓글로 해가지고 말씀하셨죠. 중동 전쟁 딱 터지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아니죠. 정반대죠.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쭉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요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음 달에 이제 에이펙에서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거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민심을 살 수 있게끔 좀 좋은 기사를 내려고 할 거다. 당분간. 그래서 이번 연말 내년 상반기 그래서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타냐후 휴전을 항복하라는 뜻. 지금은 전쟁의 시간. 자, 코인 이슈가 요거 이스라엘 전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금방 끝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나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타냐후 총리 지금 15년 동안 해먹었습니다. 이분이 좀 더 16년, 17년, 20년, 30년 평생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면 전쟁 장기화 돼야 돼. 왜? 민심이 안 좋아. 그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겠죠. 즉 중동 전쟁에 연장되고 장기화되는 건 본인의 정치 성과도 같다. 정치 생명성과도 같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9.11 테러 때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는데 너네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만히 못 있어. 아무리 너네 미국이 뭐 끼더라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얘기들, 이런 지상전 투입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이 미국 증시에 당장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당장은. 뭐 예를 들어서 중동전쟁이 막 확전되고 막 뭐 뒤집어지게 뭐 포탄을 쌓고 진짜 좀 이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기사들이 아닌 이상 이게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이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이제 안을 겁니다. 안고 가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중동 전쟁도 그렇고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장기화가 된다는 건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미국마저도 가능성은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100만 주를 매각을 한 겁니다. 뭐 세금을 내고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고 지금이 고점이니까 지금 던져서 예전처럼 주었던 것처럼 또 주어야지 저점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 제이미 다이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금융주가 가장 힘들죠. 자, 미국 부동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스트림몰 임대료 17%. 요거 뭐 우리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 상권이. 그래서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뭐 직장 근처 대형 쇼핑몰을 찾았는데 어떻게 돼요 요새? 공실률이 어떻죠? 상업용 부동산? 계속해서 늘어나죠. 예전에는 이제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그 사무실 근처로 그 뭐라 그럴까 뭐 상권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쇼핑몰도 그렇고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사무실이 죽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없어.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뭐 위워크나 이런 뭐 기업들도 지금 파산 뭐 밟고 있다고 하죠. 죽고 힘들고 누가 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트림몰. 재택근무가 느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 타고 나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런 데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 유로존 물가 상승률 2.9%로 둔화. 고금리 여파의 경기는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2.9%.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높게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유럽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경기는 후퇴하고 있다.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스태그플레이션 누가 제일 근접하냐라고 물으면 유럽이 될 수 있겠죠. 얘네들 지금 물가는 그래도 좋게 뭐 둔화되고 뭐 낮게는 나왔지만 겨울철 되면은 또 천연가스 이제 들어가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유로존에서 이제 물가가 막 낮게 나왔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막 좋지만은 않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미국이 물가가 둔화됐다, 떨어졌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거는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입구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자,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국제정세, 외교관, 정치인 몸값 오른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지정학 관련해가지고 뭐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값이 올라가고 골드만삭스나 아이비들도 뭐 뒤늦게 진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지정학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차지한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HSBC 중국 부동산 시장 최악상 지났다. 자, 우리가 기사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HSBC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상황 지났대. 이게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이거 기사 보고 중국 주식이나 중국 뭐 ETF 투자하셨던 분들 막, 야, 이젠 추가 매수 한번 더 해볼까? 이제 시작인가? 이제 반등의 시초인가? 응, 아니야. 그렇게 아니고. HSBC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우리 죽겠다. 일단은 홍콩에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 중국의 부동산 시장 무너지니까 우리 지금까지 대출 나갔던 거며 회수를 못해. 원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투자한 자금들도 회수가 안 돼. 그만 좀 하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 지금
최악의 상황 지났으니까 이제 좀 투자 좀 해줘.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홍콩에 있는 은행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다른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위안화로 된 부채들은 지네가 돌려막기 하니까. 그럼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살아나네, 회복하고 있네 라고 보이겠지.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냥 구조조정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뭐라 할까, 덩어리가 큰 기업이 고작 고작 그 조그만한 달러 부채를 못 갚는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조조정 늦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아직 아니라는 거, 힘들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중국 관련된 이제 경제 지표들 뭐 소비며 소매며 그리고 수출이며 GDP 상승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게 나왔죠. 그래서 막 중국의 반등이 시작된다 막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유심히 보세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월, 전분기 대비 보셔야 됩니다. 전년도에 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좋게 나오는 거지 전월, 전분기 대비하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자, 반도체 중국 최저 감소에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무역 흑자. 한국의 수출이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좋아요. 좋은 지표긴 한데 이것보다도 연말에 에너지랑 원자재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걸 보고 야 이제 반등 시작하네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이제 올라가겠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의심을 하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일 이제 오늘 넘어가는 새벽 3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시 반에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형님이 얘기를 하겠죠. FOMC 관련해서 이따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2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일날 미국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까지 고용보고서 발표돼요. 11월 초. 그리고 실업률까지 발표되면서 요거 중요합니다. 2일, 3일 중요해요. 이 지표들. 그리고 9일날 중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는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코스피 코스닥 요거 투자하신 분들 중요하고, 14일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미국 CPI. 요것도 중요하겠죠. 콜롬 부사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월 15일날 미국의 생산자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11월 9일 중국 PPI, 11월 15일 미국 PPI 요거 중요하다. 그리고 11월 14일은 CPI 중요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5일날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있고, 17일날 유로존. 그리고 아마 12월 14일인가 FOMC 12월 달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뭐 국채 발행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이 아이본드라고 채권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면 이제 이자를 받는 건데, 연간 이제 1만 달러까지 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이렇게 그 분석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갖고 왔냐면, 어제 그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이제 아이본드 이자율이 나왔는데, 그 이자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CPIU라고 미국 전역의 도시 지역에 CPI를 다 합산해가지고 1년에 2번 3월달 9월달 이게 발표되는 지표가 CPIU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미국 전역의 도시 지역에 CPI를 합산한 지표. 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 CPIU도 높아지기 때문에 CPIU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가 더 높아지는 구조예요. 아이본드 이 채권 그 상품의 특징이.
그러면 최근에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높아? 그러면 I본드의 금리, 이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동안 보장인데 2021년도 11월 달 한창 물가 막 폭등할 때 그 당시에 아이본드 금리가 이자가 7.12%였습니다. 7%. 연준이 보증해주는 건데 뒤집어지죠. 매력적이죠. 그리고 2022년도 5월 달에 9.72%까지 급등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이 그냥 채권 발행하는데 그거 사기만 하더라도 9%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6개월 보장이니까 연이율로 따지면은 10% 가정하면은 뭐 한 4.8, 4.7 되겠다. 절반. 그래도 4%대가 어디야? 4%, 5%대가. 그리고 2022년도 11월 달에 9.72%였던 아이본드가 6.89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게 4.3.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면은 2021년도에 7%, 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 4%까지 빠진 상태예요. 근데 어제 아이본드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4%까지 빠졌다가 다시 5%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지영님 멤버십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지금 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지역의 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월 14일 미국 CPI 발표할 때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3% 후반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 우려가 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BOJ 얘기도 드렸고, BOJ에서 이제 1% 이상 올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어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BOJ 좀 얘기 좀 해드리고, 자 1분만 쉬었다가 FOMC 오늘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따가 발표될 어떻게 내용이 발표될 건지. 자 일단 FOMC 얘기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뭐 단타 치시는 분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게요. 일단 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건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거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점도표가 369 이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점도표 중요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중동전쟁 터졌지, 또 유가는 올라가지, BOJ는 또 금리 인상을 때렸지, 국채시장은 또 수급이 불안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고, 이번에 어떤 얘기들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냐면은 긴축을 완화한다.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번 FOMC 때도 긴축 완화 요거는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해. 긴축 완화 안 하겠다고. 금리 인하 하더라도 긴축 완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까지 해. 근데 요게 아마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채권시장 수급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재무부가 국채 찍어내는 거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다가 또 불난집에 또 부채질 한다고 연준이 국채 던지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이 됐던 뭐 12월이 됐던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긴축을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FOMC 얘기를 드리면 좀 좋은 얘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얘기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뭐 매파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 대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막 이 정도의 파급적인 그런 얘기를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순화해서 비둘기파적인.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 해서 뭐 금리 인하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고,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FOMC 이후에 뭐 오르냐 떨어지냐 요게 궁금하겠죠. 여기 궁금할 텐데 아까 우리 그 멤버십 방송에서는 좀 시향을 해드렸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커플링이 깨지는지, 디커플링이. 지금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 시장이 디커플링이죠. 따로 놉니다.
모기 등장했나요? 나 모기 못 봤는데 모기가 어디 등장했지? 자, 다시 돌아와서 모기 딱 오면은 눈에 보이면은 살짝 스탑 해놓고 잡고 오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FOMC 이후에도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이 디커플링으로 가는지 그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FOMC가 12월 14일이죠. 12월 14일 날. 그래서 12월 14일까지 어떻게 보면 좀 뭐 CPI라던가 고용시장 지표나 이런 부분들만 잘만 넘어가면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 증시 기준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빠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FOMC 딱 터지고 이후에 시장은 좀 성격이 많이 바뀔 겁니다. 성향이. 그래서 11월 2일 날 이거 발표되고 12월 14일 날 이렇게 발표된다는 거 하고, 또 FOMC 또 어떤 거 말씀을 드릴까? 스탠스는 여전할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매파적인 거. 스탠스는 매파적인 거 똑같이 들어갈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얘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